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? 한쪽에서는 와,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 대박! 이런 뉴스가 막 쏟아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환율 1,400원 돌파! 이러면서 막상 내 지갑은 왜 더 얇아지는 것 같죠? 네, 오늘 이 기묘하고도 우픈 경제 미스터리의 범인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죠. 자, 여기가 바로 오늘의 사건 현장입니다. 증거부터 보시죠. 반도체 수출 자그마치 플러스 45.9%가 늘었어요. 이건 뭐 거의 잔치집 분위기여야 맞잖아요? 그런데 반대편 증거물 원화 가치는 1,380원까지 그냥 곤두박질을 쳤습니다. 아니, 한쪽은 축제인데 왜 다른 쪽은 초상집 분위기일까요? 도대체 누가, 어떤 녀석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요? 네, 모든 추리극에는 용의자가 있어야겠죠. 저희가 이번 사건의 배우로 의심되는 아주 강력한 용의자 3명을 지목했습니다. 지금부터 이 용의자들의 몽타주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신문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투둥,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. 이름하여 통화정책의 마찰.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지휘자, 미국 연방준비제도,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입니다. 이 지휘자가 지휘봉을 살짝만 까딱해도 전 세계 경제가 아주 들썩들썩 춤을 추죠. 와, 혐의가 아주 짙습니다. 이 도너 차트를 보세요. 이번 원화 약세라는 사건에서 이 첫 번째 용의자가 차지하는 책임 비중이 무려 40%입니다.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분이에요. 이 정도면 뭐 주범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? 자, 이 녀석의 범행 수법이 아주 교묘합니다. 왼쪽을 보세요. 원래 시장은 에이, 연준이 금리 팍팍 내려주겠지, 그럼 달러 가치도 떨어질 테니까 걱정 마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오른쪽 현실을 보시죠.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연준 의장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근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하면서 애매하게 말을 흐리는 거예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친 거죠. 이거 뭔가 쎄한데? 세계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가?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불안해진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돈을 숨기려고 하겠죠. 그 안전한 금고가 바로 달러인 겁니다. 모두가 달러를 사려고 달려드니까 달러 값은 오히려 폭등하고 우리 원화 가치는 그냥 뚝 떨어진 거죠.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전부 패닉에 빠뜨린 겁니다. 자, 두 번째 용의자 만나보시죠. 이 녀석은 첫 번째 용의자처럼 머리를 쓰는 타입이 아니에요. 아주 힘이 세고 무식한 녀석입니다. 이름하여 관세가 만든 단절,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. 이 거구의 용의자에게도 35%라는 만만치 않은 책임이 돌아갔습니다. 이 관세라는 건 뭐냐면요,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물건 팔고 달러를 벌어오잖아요. 그 달러가 들어오는 고속도로 입구에 그냥 콘크리트 장벽을 쳐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. 돈길이 막혀버린 거죠.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피해 상황이 아주 처참합니다. 왼쪽 막대,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종목 중 하나인 자동차, 관세 장벽에 쾅 부딪혀서 미국 수출이 마이너스 5.7%나 쪼그라들었어요. 그 여파로 오른쪽 막대, 미국으로 가는 전체 수출액도 마이너스 3.2%나 줄었죠. 이건 마치 우리 경제라는 축구팀에서 반도체라는 공격수가 혼자 신들린 듯이 골을 넣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주전 수비수들이 뒤에서 계속 자책골을 넣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. 이러니 이길 수가 있나요?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. 근데 이 용의자는 좀 씁쓸하네요. 범인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.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가느다란 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한국 경제,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. 남아있는 책임 25%는 바로 이 내부적인 문제, 즉 우리의 약점 탓입니다. 물론 앞에서 본 외부 용의자들의 공격이 아팠던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우리 경제라는 선수 자체가 팔근육, 즉 반도체만 엄청나게 키우고 하체나 다른 부위는 좀 부실했던 거죠. 이러니 외부에서 누가 툭 밀기만 해도 휘청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. 네, 바로 이 숫자 플러스 45.9%.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그 엄청난 팔근육입니다. 진짜 어마어마하죠? 거의 뭐 혼자서 아이언맨처럼 지구를 구하고 있는 수준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. 반도체라는 과목은 100점 만점에 150점을 받았는데 다른 과목들 성적표를 보니까 0.8%, 1.6%, 이거 뭐 거의 낙제 수준이죠. 이러니 반도체가 아무리 혼자 날고 기어도 전체 평균 점수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 빛나는 성과를 다른 부진한 산업들이 다 갉아먹고 있는 셈이죠. 자, 지금까지 3명의 용의자를 모두 만나봤는데요. 사실 이 용의자들은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.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설계도, 즉 글로벌 경제에 보이지 않는 계급도가 있거든요. 한번 보시죠. 이 표가 바로 지금 세계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피라미드입니다. 가장 아래 L3 기초층부터 볼게요. AI 칩 수요, 이게 바로 우리 반도체입니다.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유일한 기둥이죠. 세 번째 용의자였던 우리의 약점과 연결됩니다. 그 위 L2 중간층에는 공급망 재편이라는 중간 보스가 있어요. 두 번째 용의자였던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여기서 헤이 한국 니넨 좀 취약하네 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. 그리고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 L1에는 최종 보스 미국 재정 패권, 즉 달러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용의자였던 연준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. 그러니까 구조가 어떠냐면 우리가 L3에서 아무리 열심히 반도체를 팔아도 L1에 사는 최종 보스가 좀 시끄러운데 하면서 발 한번 쿵 구르면 L2, L3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. 이게 슬프지만 냉정한 현실인 거죠. 그래서 현재 한국 경제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. 게임 캐릭터로 비유하자면요, 공격력, 기술력은 세계 최강 만렙인데 방어력, 정책은 레벨 1인 거예요. 몬스터가 스치기만 해도 하고 쓰러지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. 자, 사건의 전말은 다 파악됐습니다. 그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
저희가 예측 모델을 돌려서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.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. 먼저 확률 65%로 더 가능성이 높은 왼쪽의 시나리오 A. 이건 좀 더 아픈 시나리오인데요. 관세 충격 때문에 환율이 단기적으로 1,520원까지 한 번 더 출렁하고 올랐다가 그래도 우리 반도체가 결국 힘을 내서 1,400원대 중반으로 내려와 안정을 찾는다는 겁니다.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. 뭐 이런 느낌이죠. 하지만 35%짜리 희망 회로도 있습니다. 오른쪽에 시나리오 B인데요. 미국 연준이 갑자기 안 되겠다. 금리 확 내려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면 우리 원화가 생각보다 일찍 힘을 내서 1,380원대까지 쭉 내려갈 수도 있다는 예측입니다. 결국 오늘 이 모든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이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단순히 기술력으로 물건만 잘 만들면 이길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난 게 아닐까요? 이 복잡한 경제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겐 또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